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영어로는 Omni Layered Home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Layered Home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저희가 사실상 순서를 확정하고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집 관련한 얘기를 밀레니얼 가족이라든지 여러 키워드에서 설명은 했었지만 코로나로 가장 주목을 받은 공간은 역시 집입니다. 사람들이 다 집에 머물고 집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집이 중요해졌고, 그래서 집과 관련한 트렌드는 우리가 어쨌거나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집이 어떻게 변하냐? 저희가 여러 상상을 해보다가 우리 레이어드 패션 있죠? 옷을 겹쳐 있는 패션. 이거 원래는 저희가 이제 포토샵 프로그램에서 레이어가 이렇게 쌓여가면서 하나의 파일이 완성이 되는데 이제 그런 개념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집이 그냥 단순한 어떤 기능을 그동안 집에서 쉬고 TV 보고 먹고 자는 기능을 했다면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로 층층이 구성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레이어드 홈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 키워드는 자본주의 퀴즈라는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박세리 선수가 US 오픈에서 우승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골프를 배워야겠다 해서 그 세대의 선수들이 지금 다시 세계 골프계를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런 선수들을 우리가 박세리 퀴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어떤 특정 사건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들을 무슨 땡땡 퀴즈라고 부르는데요. 자본주의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난 후에 태어나서 자본주의 논리를 충분히 너무나 당연하게 공기처럼 호흡하면서 자란 세대가 이제 경제활동과 문화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자본주의 키즈라고 부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 세대는 자본주의 그러면 굉장히 좀 센 말이에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좀 이런 말인데 요새 TV 자막 보면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아무개씨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가볍게 농담처럼 쓰는 경우도 많이 보고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제 MZ세대라고 많이 부릅니다. 밀레니얼 세대가 보통 20대 중반에서 30대를 일컫고요. Z세대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까지를 일컫는데 이 두 젊은 세대들은 사실은 사회주의가 붕괴하고 난 이후에 태어나서 자본주의적 논리를 굉장히 잘 이해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소비나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생활들이 아주 잘 가치관이 잘 드러난다. 대표적인 게 광고에 대한 태도예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소위 은혜로운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광고가 없어요. 근데 참 내용이 좋아요. 근데 그런 채널들의 댓글을 보면 대법관님 광고 많이 하셔야죠.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또는 숙제한다고 표현하는데 무슨 광고주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의 광고주를 의식한, 또는 PPL 같은 것도 예전에는 굉장히 숨겨서 했는데 자 PPL 숙제하고 그 다음에 할 얘기하는, 근데 이걸 보는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요. 그래서 광고에 대한 태도들이 굉장히 유연해졌다. 근데 내가 특히 주목하는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던 소위 뒷광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광고라는 걸 밝히지 않고 사실은 협찬받은 상품을 홍보하다가 논란이 된 경우인데요. 이거는 광고를 했다는 사실 자체라기보다는 이 자본주의 키즈들에게 광고 아닌 것처럼 광고를 했다는 게 진짜 문제인 거죠. 그래서 뒷광고 사건은 광고에 대한 이 자본주의 키즈 젊은 세대의 태도를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거침없이 피보팅 하는 키워드인데요.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저기서 역시 피버팅입니다. 피벗은 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구나 핸드볼 같이 드리블하는 경기를 볼 때요, 드리블을 하다가 상대 수비에 막히면 여기를 이제 제쳐야 되는데 그때 이 공을 안고 돌면 안 되죠. 드리블하면서 한쪽 발을 축으로 두고 다른 쪽 발을 이동하면서 이제 그 상대방을 페인트하는 그런 기술을 피버팅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가 어느덧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아주 많이 쓰인 단어의 하나입니다. 사실 스타트업은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이런 목적으로 시작을 해야지 하는데 해보면 그 생각대로 안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을 개척하게 되는데, 여러분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넷플릭스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여기들의 초기에는 다 흑역사가 있다는 거죠.
유튜브 같은 경우가 소셜 데이팅 프로그램이었대요. 그래서 자기 동영상 올려서 서로 동영상 보고 이제 데이트 상대를 찾는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데이트엔 관심 없고 지 영상 올리는 데만 열을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 데이트 기능 빼버리고 자기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지금의 사이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조금 가볍고 재밌는 키워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 그중에서 특히 Z세대,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떻게 소비할까 하는 것을 정리해 봤는데요. 저희는 이 소비 행태를 그 롤러코스터 타잖아요. 이 롤러코스터 타는 것에 좀 비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롤코 라이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롤코 라이프는 크게 세 가지 국면으로 나뉩니다. 줄 서서 타지요. 두 번째는 일단 올라타면 막 즐겁게 이런 여러 가지 변주를 즐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끝나면 내려서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더 재밌는 놀이도구를 찾아서 이동하거든요. 이 3단계로 요새 젊은 친구들의 행태를 표현해 봤어요. 여러분 놀이동산 테마파크 가셨는데 여기 대관람차 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야 저거 줄 없으니까 타자 이러시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이 길면 길수록 저거 뭔가 있나 보다 하고 줄을 쓰게 되죠. 그 다음은 운동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오하수란 말이 있어요. 오늘 하루 수고하세요 이런 말인데 그래서 운동을 오늘 하루도 하나의 운동을 했다. 그래서 저희가 오하운이라는 단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운동이 중요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시간이 늘고 또 건강, 면역 이런 데 관심이 많아지면서 운동에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고요. 또 아까도 계속 말씀 오늘 드립니다만 운동은 그동안 사실 트렌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는데 최근에 운동은 그 범위를 넘어선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운동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 다음은 중고 시장의 성장입니다. 요새 중고품들 많이 써요. 중고 거래는 사실은 옛날에도 했습니다. 저희 때 옛날에 그 단어 기억하세요? 아나바다? 뭐 아껴 쓰고 나눠주고. 이때는 중고 거래는 소비 절약 운동의 성격이 굉장히 강했는데 요새는 소비 절약에서 끝나지 않고 되게 쿨한 행동이다. 그래서 저희는 남이 쓰던 거 찝찝하지만 저렴하니까 사서 쓴다 이런 개념이었다면 남이 쓰던 게 뭐가 어때서 새로 사서 써도 계속 신상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근마켓 경우에 이게 몇 당근째냐, 이게 두 번째 사면 뭐 재당근, 3당근 이런 당근을 쓴답니다. 단어를 쓴대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몇 번째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늘 신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빗대서 저희가 N차 신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는 CX Universe라는 키워드입니다. CX는 Customer Experience의 준말입니다. 고객의 경험이라는 뜻인데요. 고객의 경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내용의 키워드입니다. 이건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새로운 기술의 시대를 살고 있죠. 빅데이터라는 개념도 나오고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큐레이션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모든 걸 이제 디지털화 시켜서 훨씬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만드는 그걸 다 빅데이터에 의존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효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고객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